안녕하세요. 저는 여수분수센터 중학교 3학년 이세연입니다. 제가 오늘 볼 것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1단원 삶을 배우는 독서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본 것은 바다하고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동영에서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어떤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은 여자들이 보따리 같은 거를 메고선 길을 지나가는 옛날 시대 장면이 있었고 옆에는 남자 군인들이 총을 메고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다와 친구는 이게 어느 시대의 사진이고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허생전인데 허생전 줄거리는 먼저 허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생은 귀족이고 그 양반이었는데 돈이 없고 맨날 그 방에 들어가서 책만 읽어가지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의 집 그 옷을 가지고 삭바늘질을 하게 되어서 생계를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제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방에서 책만 읽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맨날 책을 읽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책만 읽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껄 웃으면서 허생은 그렇게 책을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러면 장사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허생은 또 껄껄 웃으면서 장사할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럼 공장 노릇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허생은 또 껄껄 웃으면서 그것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완전 화가 나서 그러면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허생은 또 껄껄 웃으면서 나는 책을 10년 동안 읽으려고 했는데 7년밖에 못 읽었으니 어떡하지? 이러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허생은 시내에 가서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듣게 된 것은 이 마을에서 변씨가 제일 부자라고 해서 변씨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씨네 집에 찾아가서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보고 싶은데 가난해서 미천이 없으니까 그냥 만냥만 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변씨는 그래요 하면서 만냥을 그냥 빌려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변씨네 집에는 손님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친척들이 변씨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변씨는 모른다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그럼 왜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그랬는데 변씨가 저 사람을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빌려갈 때 뭐라 변명만 늘어놓는데 저 사람은 그냥 용건만 딱 말하니까 그냥 해보고 싶다는 일도 째째한 일은 아닐 거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생의 모습은 양반이었는데 몰락 양반이라서 완전 상거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씨네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돈을 왜 빌려줬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그 길로 바로 시장에 가서 시장에 과일을 많이 파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 시장에 있던 과일들을 모조리 다 사고 만냥으로 모조리 다 사고 사는 즉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축제나 상을 차릴 때 과일이 없으니까 상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사꾼들이 허생에게 다시 그 과일을 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기존 과일값보다 10배를 더 올려서 팔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그 길로 또 아래로 내려가서 머리에 쓰는 갓을 만드는 재료를 모두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지나니까 머리에 쓸 갓이 없어져서 또 허생에게 그 재료들을 다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그 재료를 다 팔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또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에 있던 배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혹시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섬이 하나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그 사람에게 돈을 내고 그 섬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섬은 거의 사흘 동안 배를 타고 가면 있는 섬이었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섬은 조금 땅이 작았으나 그 땅이 좋아서 음식이 많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또 그 길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는 나라에서는 어떤 도둑떼들이 많이 몰려다녔고 그 도둑떼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나라 안에서 또 군사를 보냈는데 군사들은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도둑들은 산속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거기 도둑떼가 있는 산속으로 들어와서 두목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두목에게 너희 1000명이 다 도둑질을 해서 1000냥을 도둑질을 해왔다면 너희들에게 한 명에게 나눠주는 그 돈은 얼마냐 물었는데 1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허생은 너희들한테 마누라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도둑들은 마누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이랑 땅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도둑들이 밭이랑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을 왜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허생은 내일 바닷가로 나오면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혹시 몰라서 내일이 되자 도둑들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보니까 돈들이 엄청 많이 쌓였고 허생이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은 와서 허생에게 절을 하면서 형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자루로 돈을 다 담아가라고 하자 도둑들은 돈을 엄청 빨리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둑들 1000명에게 가서 너희들이랑 같이 살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서 도둑들은 돈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남녀로 20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도둑들이랑 아내랑 오는 즉시 배에 태우고 아무도 없는 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 섬에서 도둑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라로 데리고 가고 말을 하지 못하고 글을 못 쓰는 자들만 거기 냅둬서 새로운 싹을 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들에게 돈을 다 주어도 허생은 100만 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도둑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100만 냥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50만 냥을 바다에 버리면서 어차피 100만 냥을 살면서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이 50만 냥은 누가 지나가면서 죽겠지 이러면서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로 돌아와서
살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50양을 가지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양을 가지고 변씨에게 돈을 갚으러 가였습니다. 그래서 변씨에게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변씨는 당연히 허생이 10,000양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생이 변씨에게 10만 양을 보여주는 순간 변씨는 매우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변씨는 허생에게 절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고 허생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변씨는 이 사람이 장사하는데 천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 양은 받지 않고 그 10,000양하고 이자값만 10분의 1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씨는 10만 양을 그냥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허생은 10만 양을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씨는 허생을 따라가 보니 허생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옆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저기가 누구의 집이냐 물어봤는데 여인은 허씨네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씨는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아내가 그때 집을 나간 날을 제삿날로 슬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씨는 이제야 허생의 성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씨는 10만 양을 들고 허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허생은 끝내 10만 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10만 양 이걸 내가 받는다면 장사를 왜 했겠냐고 자신의 신념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데만 돈이 조금 있으면 됐지 그렇게 많은 돈을 뒀다 뭐하냐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변씨 보고 옷이랑 살림을 조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씨는 이 사람이 장사에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허생의 집에 이씨랑 같이 찾아갔는데 허생은 변씨만 일단 들어보내주고 손님이 왔다고 했지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로 변씨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밖에 손님에게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술부터 달라고 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이씨는 그 나라에서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매우 빡쳐서 그 사람이랑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허생의 집을 찾아가 보니 허생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